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기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송지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이 오늘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1900선 약간 위쪽에서 마감이 된 듯 보입니다. 자, 시장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장이 계속 연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 자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지현 멘토님, 오늘 그 16포인트나 밀었어요. 오늘 장 짚어주시고 내일 장 전망까지 좀 해주시죠. 예, 금일은 0.85% 하락했죠. 1904포인트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 대한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금일 하루만 5,300억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제일모직 상장이 이틀 앞으로 좀 다가왔죠.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제일모직 쪽으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포인트로 잡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날 유가가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유가가 급락을 했다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특히나 이 화학 섹터 쪽에서 많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금일 화학주들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즉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이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전망이 좀 섞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즉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찾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들도 남아있겠죠.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지수는 탄력을 좀 받기가 힘들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겁니다. 내년 시장도 지수주들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포커스는 여전히 실적이죠. 우리나라 기업들 대체적으로 대기업 섹터들의 실적이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그런 반면에 중소형 섹터들은 여전히 실적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기 민감주들도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특히나 이 화학 섹터 쪽에서의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이 내동매매를 좀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동매매를 좀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차분하게 좀 시장을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장이 조금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한 장세는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장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비정상적인 흐름을 견지를 하면서 장을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쪽 코스닥 쪽에 혹은 코스피 쪽에 왔다 갔다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에도 오르는 종목군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MDS테크라든가 또 오르는 종목군들이 또다시 새로운 반등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이제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던 종목이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조정에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재편이 된 상황이고, 그 재편된 상황에서 이제 장기 성장세를 가진 종목군들 위주로 또다시 포트폴리오는 다시 한번 재편이 된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이제 주도 섹터가 변화할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이 변화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껏 통신주들이 먼저 치고 왔다면, 즉 네트워킹 관련주죠. 지금 홈 네트워킹 쪽에 코콤이라든가
그리고 인터넷 네트워킹 쪽에 S넷이라든가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올랐어요. 거기다가 엔텔스, 그리고 효성 아이텍스까지 모두 강하게 치고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정 국면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시 이 사물 인터넷의 영역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죠. 이 포괄적인 부분에서 디테일한 쪽의 네트워킹이었다면 디테일한 쪽에 다음 섹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찾아내는데 시장은 또다시 혈안을 보일 것입니다. 자, 대강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일단은 장비주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비주들의 흐름이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서 조정을 마치고 이제 상승하는 국면으로 또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말미에 제가 공개 방송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이 과연 앞으로 시장성이 있는 종목인지 성장성이 있는 종목인지를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전화 바로 오네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사마 네트워크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30%인데 1,880원입니다. 1880원이요? 예, 얼마 안 됐어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좀, 거기서 저 추천받고 샀어요. 어디에서요? 저 서경에서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랬더니 손절해서 팔까 했다가 안 팔았더니 그래도 지지되던데요. 그래서 지금 어떡하나 하고요. 자, 일단 보자고요. 예, 예. 188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건데, 예, 예, 예. 만약에 어제 저가가 깨지게 되면, 예. 아마도 1,500원대까지 다시 밀릴 겁니다. 아, 예. 네. 엔터주들이 예. 시세가 끝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예.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예. 실적이 나오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마네톡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썩 좋지가 않아요. 아, 예. 과거 올해 그 초에도 한번 사마네톡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향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되면 사마네톡스가 중국 시장에 좀 진출을 했어요. 예. 그 예.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반영이 되느냐 이 과정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게 이제 실적으로 돌아선다면 다시 한번 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예. 그 부분들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러면은 2,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고요. 예. 예.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면 아마도 2,000원에서 이 1,300원짜리 때 박스권역에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 하단이 1,300원이요? 네, 하단이 1,300원, 예. 상단이 2,100원 정도, 2,000원에서 2,100원 정도 아, 예.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실적까지 예. 좀 확인을 해보시고 엔터주들이 테마가 타기 시작하게 되면 같이 움직일 거예요. 예, 같이 예. 움직이게 되면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라면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군들을 갈아타는 것보다는 일단 예. 추이를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감소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예, 예.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냥 보호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냥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추이를 꾸준하게 보셔야 되고 일단 예, 투자 예.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내년 1월달, 2월달에 실적 발표를 하겠죠? 예,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보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 실적이 예, 좋게 나왔다라면 다시 예. 이제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좀 잡아간다라면 아, 예. 아마도 좀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실적 발표 때까지 기다려봤다가 그렇죠. 실적이 안 좋으면 이제 손절하고요. 그렇죠. 예, 실적이 괜찮으면 그냥 보유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예, 길게 봐야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전력을 예. 47,400원에 30%입니다. 한국전력 47,000. 400원에. 47,400원에 30%요. 자, 어머니, 한국전력을 지금 좀 매수하신 이유를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처음에 주식 시작할 적에 한국전력을 사가지고 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팔아버리고 있다가 작년에 많이 샀거든요. 예. 작년에 좀 사고 또 올해 사고 이랬습니다. 아, 올해 근데 사고. 전문가님들이 55,000원까지 올라간다 해서 제가 그냥 쭉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오늘 전문가가, 막 이래 돼버리니. 어느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아니죠, 그죠? 예. 근데 저번에 저는- 전문가님이 안 올라간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안 올라간다고 했죠. 예, 47,000원이 고점 같다고 그때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 그냥 무심코 넘겨 들었지. 그리고 제가 한국전력이 못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 예. 대형주고 예. 많이 올랐다고.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전기료 인상은 결국은 정책 위반자들한테는, 그들이 선거에서 질 수 있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서민 물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한국전력, 전기료 인상은 굉장히 꺼려지는, 정치권에서도 꺼려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기료가 인상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또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죠? 전기료 인상 제가 안 될 거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은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 급락이 나온 자리대가 지금, 전일도 이거 한번 시기 밀었어요. 그죠? 여보세요? 네, 예, 전일도 시계 밀었다가, 네,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네,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밀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일, 사실은 이걸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어머니. 그런데 이걸, 오늘까지 또 들고 가셨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추세를 갑자기 꺾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느냐 하면, 자, 여기 구간이죠. 37,000원대까지는 밀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추세를 꺾어버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근데 매수가까지는 올라오겠습니까? 힘들어요, 어머니. 힘들어요. 이게 지금 참 이래 얘기 드리는 게 참, 앞으로 지금 또 펼쳐지잖아요. 선거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그죠? 네, 예, 내후년부터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되고, 그러면 이제 선거는 미리 또 움직이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더욱더 얘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반등을 주더라도, 많이 반등을 주면 42,200원 선이에요. 그 참,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얘기 드려서. 또 올라오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 손절하기도 너무 그거에 손해를 많이 봐서. 그러니까. 이또 다른 종목을 팔아가지고 이 종목을 샀거든요. 그 좋다 해서 혹시나 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면 괜찮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2%만 보셔야 돼요. 증권 방송에서 이거 오늘 굉장히 낙폭과대라고, 최근에 낙폭과대라고 또 추천을 막 하던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 다른 방송 보지 마세요. 이 방송만 보시고 참고를 하세요. 일단은 이거 저는 42,000원 이상 올라오면 손절을 하시고요. 네. 다른 종목에서 이 방송 계속 보시다 보면 S넷 같은 종목 하나 잡으면 손실 다 만회하고도 또 크게 수익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네. 얘기 드렸어요. 예.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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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방송 궁금해 잘 보고 전화 주셨나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NG 소프트에 NC소프트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NC 소프트 17만 7천 원에요. 20%인데요. 네. 언제쯤 매도하면 되는가 싶어서요. 길게 보셨어요? 아니면 단기로 보셨어요? 길게 봤습니다. 길게 보셨어요? 예. 그럼 가지고 가세요, 일단. 예. 목표가 뭐 얼마에 팔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올라가가 매수를 했는데, 네. 얼마 되면은 매도하면 될까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받고 있죠? 예. 근데 NC소프트는 못 올랐어요. 예. 그죠? 예. 근데 NC소프트는 컴퓨터 게임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었고, 예. 올라간 거는 휴대폰, 핸드폰으로 움직이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NC소프트도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정책 자체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앞자리 숫자는 바뀔 수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뭐 적어도 20만 원이란 얘기겠죠? 예. 예, 그러니까 흔들려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예. 주가가 예를 들어 만약에 갑자기 막 빠졌어요. 예. 16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럼 거기서 더 사세요. 예. 예, 더 사셔가지고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 일단 들고 가보세요. 예. 아시겠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S51인데요. 예, SO1. 예. 매수가는요? 41,850원에 20%요. 예. 아유, 수익 좀 나셨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수혜주가 지금 S51이 정유 3사 중에 제일 나은 수혜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조금 요새 올리는 것 같은데 요걸 12월 지날 때까지 중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12월 말경에 그냥 털어버려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12월 말에 터는 게 아니고 지금 터셔야 됩니다, 아버님. 지금 털어야 돼요? 예, 지금 터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예. 정유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 사실은 S51이 갖고 있는, 보유 재고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유 재고분이 지금으로 보면 보유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손실이죠. 그죠? 손해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저는, 단순 여기서의 어떤 기술적,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 종목을 한번 봐보세요. 12년도에 11만원대 있던 종목이 1년 만에 지금 반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그것도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예. 37,000원까지 내려갔다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라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느냐 하면 실적이라는 밸류에이션이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근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죠? 예. 그렇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언제든지 지금 악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배당이 확연히 떨어질 것이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배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보유 재구분에 대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툭 불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을 키웠어요. 예.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의 박스권을 만들어야 그것도 굉장히 긴 구간에 바닥 다지기 구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은 박스권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데 지금은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저는 박스권 상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고 일단은 지금 다시 재매수 구간을 노려보시든가 아니면 실적 좋은 종목군으로 교체를 하시든가 둘 중에 그러면 하나를 전문가님 일단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예. 재매수 기간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41,000원 부근 지금 매수하신 부근이 박스권 하단 쪽으로 보입니다. 아, 거기가 바닥 쪽이요? 예, 예. 자, 예. 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예. 언제든지 이렇게 하락 구간이 오면요. 둔각이 나와야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둔각 예. 중에서는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박스권의 형태가 나오죠. 자, 예. 이 박스권의 형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은 예. 47,000원 부근과 4만원 부근, 거의 41,000원 부근 요것이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이룰 것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예.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한번 봐보세요. 방금 NC소프트 이제 그걸 했는데, 상담을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죠? 하락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몇 개월이라도 둔각이 만들어져야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게 다들, 종목들이 다들 그래요. 이것도 크게 하락했죠? 둔각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결국은 점진적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심리적으로 흔드는 구간이 어느 정도 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SO일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리포트들 요새 나오는 거 보면은 내년에는 긍정적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다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 리포트 믿으셔갖고 수익 보셨습니까? 아니, 리포트는 진짜 단순 리포트일 뿐이에요. 예. 리포트를 잘못 따라다니면 그들은 리포트를 역이용합니다. 증권사들이 참 그런 짓 많이 하죠. 그죠? 안 좋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매수를 하고, 좋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매도를 합니다. 그 리포트를 그렇구나.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걸 믿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연말 정말, 가기 전에 정말 털라고요? 좋다라면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SO일이. 예. 그죠? 예.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십시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예, 서울 반대초고요. 네, 29,800원에 네. 30%입니다, 비중은. 30%요. 예, 예. 29,800원이 올해 8월달 급락 나올 때 매수하셨나요? 아니, 9월달 한 말경에, 네. 그쯤에서 아마 산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 매수를 좀 해보신 것 같으세요. 예, 예. LED 바닥인 줄 알고 쪽, 샀는데. 네, LED 쪽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잘 나갈 것 같아서 일단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되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고, 네. 내년도 실적도 딱히 그렇게 눈부시게 좋아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4분기 네. 그 전문가님 말씀들이, 네. 내년 1월 말경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예, 예. 그쯤 돼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네.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이거 종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예, 예. 아마도 2만원대 정도, 한 23,000원? 높게 보면 일단 23,000원 정도거든요. 예, 예. LED의 좋은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오래 쓰고 수명이 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다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다 교체를 했어요. 예. 10년 동안 뭐 해 먹을까요? 뭔가 다른 것들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수출을 하든가. 그죠? 예, 예.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미 이 부분들에서 수요라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한동안의 공백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4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4분기 때 예상한 76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 봤자 작년 동기 대비보다 거의 뭐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만원대 초반? 그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그 이상은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만약에 시간값을 소요를 하게 된다라면 네. 올라갈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시간은 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봐도 일단 25,000원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이쯤 어김없이 찾아오신 분 있습니다. 잘생기셨죠? 충청도 말투에 매너도 좋으신 분입니다. 김지웅 멘토의 정말 빠른 종목 상담, 김지웅 멘토님 불러보겠습니다. 김지웅 멘토님 나와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지웅입니다. 잘생겼지, 매너도 좋고 한데 문자는 별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좀 주세요. 첫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백신 들어가셨고 16,150원에 비중 30% 들어가셨네요. 중앙백신, 동물백신 유일한 국내 토종 백신 업체입니다. 최근에 지금 뭐 주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뭐 구제역이다 뭐다 그런 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런 구제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일 종목은 더 이상 아닙니다. 더 이상 아니고 동종은 16,000원 밑에서는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이미 지금 투자가 300억 이상의 투자가 완료가 됐고 공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 수출도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받침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여기서 뭐 좀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이 사이에서 좀 박스권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좀 비중을 이렇게 조정받을 때 비중 확대하는 전략 가시면 충분히 19,000원, 2만원 더 해서는 24,000원대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CKH가 매수가 4,580원에 비중 30% 들어가셨어요. 뭐 지금 들어가신 가격 최근에 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중국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차이나 그레이트, 뭐 CKH, 뭐 완리 대부분 다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뭐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꼬라박다 다시 또 올라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뭐 더 갈 여지도 있어요. 더 갈 여지도 있고 아직 뭐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서 뭐 조정을 받으면 뭐 4,000원 뭐 초반대 오겠죠. 뭐 손해보고 팔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밑으로 빠졌을 때 비중을 좀 확대해서 뭐 21선까지는 좀 기다려보세요. 만약에 비중을 확대한다고 하면 거기서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상단으로는 뭐 4,000원대 후반 4,800원 900원대에서는 끊는 그런 좀 다이나믹하게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종목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뭐 종목 자체는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원일가 EPS 올해 들어서 굉장히 실적 턴어라운드 굉장히 뭐 좋은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 1조 가까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조 넘어선 상태인데 저는 뭐 1조 이상에서 이 종목을 사야 되냐 하면 절대 안 사요. 그러니까 뭐 지금 12,350원 비중 10% 뭐 지금 뭐 바닥권에서 사신 건 맞는데 최근에 바닥권 그렇게 먹을 자리가 많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 봤자 이거는 박스권 상단 14,000원이에요. 많이 올라가 봤자 이걸 만약에 접근을 한다. 동전 죽었다 깨어나도 사고 싶다. 그러니까 10,000원에 근접했을 때 그때는 사셔도 괜찮아요. 그때는 사셔도 됩니다. 좀 뭐 좋긴 하지만 실적도 괜찮고 좋긴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뭐 싸지가 않다. 주가란 게 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잖아요.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거기에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는 지금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 매수가가 35,000원에 비중 40%. 은행업종
조정 많이 받았을 때 들어가신 건 맞아요. 조정 많이 받았을 때 들어가셨는데, 최근에 시장도 좀 그렇고 해서, 추가적으로 또 밀린 모습이 좀 안타깝네요. 비중 40% 들어가셨으면 일단은 여기서는 반등 좀 나오는 거 좀 기다려 봐야 되고요. 예, 주봉, 월봉 봐도, 동종목, 은행주도 다들 비슷해요. 다 여기 역사적 바닥권에 와 있고, 여기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팔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고요. 은행업종,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안 좋다 할 때 오히려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다. 그게 문제죠. 그 다음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인가요? 다산 네트워크. 다산 네트워크 매수가 7,000원, 비중 20%. 얼마 전에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고, 한참 보유를 하시다가 수익권에 있다가, 느닷없이 2대 주주가 변경된다. 그런 뉴스 때문에 이게 좀 급락을, 잘 가다가 이게 좀 정을 맞은 것 같아요. 좀 운이 좀 안 좋다고 좀 보여집니다. 운이 안 좋다고 좀 보여지고, 일단 다산 네트워크, 기가바이트 인터넷,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산 네트워크 핵심 장비들을, 삼사, KT나 SK텔레콤에 납품하고 있고, 지금, 삼사 모두, 지금, 인터넷 자체가, LTE 자체가 좀 느리잖아요. LTE보다 유선 인터넷이. 그러고 놓고 봤을 때 계속 장비를 확충할 수밖에 없고, 내년도가 다산 네트워크의 어떤 실적의 그 정점을,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별로 좋진 않아요. 올해는 별로 좋진 않고, 내년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쌉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을 해도 무리가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종목에 또 그런, 최대 주주, 최근에 2대 주주 변경이 된다.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결국, 보세요. 자, 외국계에서 그냥 기간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기간적으로. 그냥 무늬만 바뀐 겁니다. 무늬만 바뀐 거고, 이게 크게 우려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좀 주가 점차적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정보인가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최근에, SK텔레콤이 올해 들어서, 5월달부터 해서, 굉장히 좀 지금 20만원 초반부터 해서 30만원까지, 대형주 측은 많이 올랐었죠. 아무래도 단통법, 이런 부분 때문에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단통법 효과라든가, 또, 좀, 그런 일반 소비자 단체나, 원망을 많이 사고 있죠. 통신사들도 유일하게, 단톡에 대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통신사밖에 없죠. 마케팅 비용도 줄고, 그렇게, 그래서 일단 조정을 받았고, 지금은, 여기서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올라갈 거라고 보시고, 일단, 여기서, 좀 더 한 8만원 정도? 8만원 초반에, 거기서, 팔기 바라겠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 다음에, 이마트네요, 이마트. 잠시만요. 이마트 22만 7,500원에 비중 50% 들어가셨는데, 이것도 올라가는 것도 따라 들어가셨다가 또 물리셨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오늘 무슨 좀 뉴스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좀 볼게요. 잠시만요. 신세계 프로퍼티 3,800억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신세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사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겠죠. 이런 잡주가 유상증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마트
대주주도 함께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 보통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기회가 됐습니다. 매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 거기서는 비중을 좀 더 확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마트 실적도 이제 뭐 바닥 찍고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고 매출 자체도 늘어나고 최근에 유통센터 새롭게 뭐 건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뭐 실적이 올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성장이 정체됐던 부분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창고형 마트도 최근에 뭐 코스트코라든가 그런 거 좀 본따서 창고형 마트도 좀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빠질 때 그런 일시적인 어떤 악재에서 빠질 때는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뭐 여기서 일단 뭐 오늘 이마트 마지막 종목 마치도록 하고요. 뭐 끝났습니다. 예병구 멘토님하고 정재훈 멘토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국, 동국. 동국 SN. 예, 동국 SNC. 네. 예. 매수가는요? 5,080원요. 5,080원. 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20%입니다. 예. 이게 왜 빠진지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예. 왜 빠지는 거 하면, 네. 국제 유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네. 기름값이 싸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네. 이런 것들 다 안 좋아요, 지금. 네. 예, 그지에?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름값이 지금 당장 올라올 거는 아니지, 예. 네. 그지?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당장 올라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지금 반등을 주면 3,300원대인데 여기 반등 오면 또다시 밀릴 거예요, 어머니. 그렇구나. 네. 밀리면 네. 이거 지금 지지대가 많이 밑에 있어요. 많이 밑에 있어서 네. 이게 2,500원대 지지대 하나 있거든요. 네. 그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요, 어머니. 근데 풍력이 생각보다는 이게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더 못 갑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럼 손실이 많이 큰데 그 손절해야 되겠다, 그죠? 네, 저는 손절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기다려 볼까 싶어가지고 그때 한 4,000원대 매도를 하려 하다가 좀 더 기다려보면 되겠다 싶어서 또 기다렸었거든요. 일단 3,300원까지는 살짝 기술적으로라도 장이 좋으면 올라올 뜻은 보여요. 3,300원요? 네. 근데 거기서 손절을 한번 해보세요. 3,300원. 그러면 아니면 아예 그냥 가져가면 어떨까요? 아예? 기다리고. 예. 아예 가져가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게 뭐 다시 올라온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 국제유가가 갑자기 올라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제유가가 올라온다고 이 종목이 올라오느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게 지금 국제유가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떨어졌어요. 근데 네. 국제유가가 올라와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은 자꾸 이 원자력의 뒤로 지금 밀리고 있어요. 예. 원자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갖고 안정성이 아직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발전을 하면서 풍력은 오히려 메리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산업 자체가 굉장히
하락 추세를 겪고 있는 거예요. 윈드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되게 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수익성도 떨어질 거고, 국제유가 올라온다고 이게 다시 올라올 것도 아니고, 그죠?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걸 장기로 지고 하는 것보단 이거를 반등시에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군들, 앞으로 펼쳐질 산업, 오히려 풍력보다는 자동차 쪽이 낫겠죠. 전기로 모드로 움직여서 가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펼쳐질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갈아타는 게 낫죠. 예. 예,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감사합니다. 드렸어요. 네, 네. 예.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현대건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5만원에 네, 한 50%가 해서. 50%요? 예. 아버님 TV 볼륨을 낮춰주세요. 예. 네. 현대건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현대건설요. 네. 앞으로 뭐 주택 경기가 조금 올릴까 싶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건설 쪽 되게 안 좋게 봅니다. 현대건설 종목 상담 해드리는 거 못 보셨죠? 예. 11월 달에. 예. 반등 나면 그냥 나오라고 얘기했거든요. 빠져나오시라고 그냥. 예. 지금 이게,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어느 부분들이 이게, 내수 쪽이나 이런 쪽 보게 되면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많이 하지요. 예.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쪽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예. 해외 수주 쪽에 포커스 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 근데 해외 수주도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예. 예. 근데 그게 과연 현대건설이 올라갈 수 있을까? 다만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한전부지 있죠? 예. 예, 한전부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건 결국 가봐야 될 것이고, 예. 제가 봤을 때는 45,000원 이상권역에 올라오게 된다라면, 예. 저라면 뭐 손실을 최소화해서 일단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45,000원이요. 네, 이상. 예. 일단은 45,000원 정도가 되면, 예.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그때 한번 다시 좀 더 가져갈까? 아니면 정리를 할까? 예. 그 부분들을 좀 해볼 테니까, 예. 일단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선생님,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네. 내일 장에, 내일장이요? 내일 현대건설이 만약에 네. 4만 원 좀 내면 살라고 내가 연구하고 있는데. 더 한 사신다고요? 20%도. 더 매수를 하신다고? 예. 전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그 현대건설이 이리 내린 적이 없는데 건설회사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회사인데. 그죠, 아버님? 예. 자, 예. 건설주가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죠? 실제도 크게 나쁘지는 않던데. 자, 그러면 보면 주식이라는 건 실적이 좋아야지만, 계속적으로 좋아져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현대건설의 실적은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그러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출에 대한 구조가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은 좋은데 예. 꾸준하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좋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힘들어요. 올라가기가. 또 하나 예. 2월 달에 ELS 락인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상 두 번째 최고 물량이에요. 2월 달에요. 네. 예. 그러면 그 물량 쏟아지게 되면 만약에 건설 섹터가 있을지 없을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 물량을 하게 되면 저는 더 싸게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기다렸다가 더 산다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님. 앞으로 얼마쯤 내릴게 싶어요. 많이 빠지게 된다면 저는 더 빠진다고 봅니다, 이거. 3만 원 언저리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3만 원까지. 네. 그렇지. 전문가님 잘 알겠네. 모르지만도 나는 내일이나 돼서 한 4만 원 정도 되면 좀 한 10%나 더 사려고. 그럼 아버님 한번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리고 저는 장기를 참고로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예. 아버님이 대응이 좀 중요하신 부분들이니까요. 예. 그렇게 해보시고, 예. 장기적으로 뭐 2년, 3년 가지고 가신다라면, 예. 보유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예. 저라면 다른 종목으로 더 높은 수익을 노리겠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맞습니다. 결론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아버님 일단 제가 얘기를 한 부분들은 예. 아버님이 다 생각을 해보시고 예. 판단은 아버님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강연에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강연에 안내해 주시죠. 예, 이번 주 토요일이죠. 다시 또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우리투자증권 서면 부산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부전동이고요. 우리투자증권 빌딩에서 하니까요. 참가비는 무료고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똑같은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저는 김해로 갑니다. 김해문화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부산 김해 경천철 수로 왕릉역 김해터미널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 무료고요. 주차비도 무료니까 많이들 와주시고요. 문의 전화는 동일하게 1577-7451번입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내일 사물 인터넷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들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